안녕하세요. 장준경의 인기 검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이고요. 11월 달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며칠 동안 방송을 쉬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동안 주식들은 열심히 올라가지고 벌써 2,5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회하게 된 까닭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까닭은 역시 뭐 화이자나 그다음에 대선이나 그 다음에 뭐 10억 양도세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브리핑부터 보실까요? 외환브리핑을 보시면 자 8.4원이나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이거는 외환으로 치면. 그래서 뭐 거의 뭐 1100원대 이제 1090원대로 내려갈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백신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이자가 개발을 했죠. 백신 기대감이 높아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피 지수는 1.39% 올랐는데요. 외국인이 큰 손으로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사고 있죠. 오히려 개인은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85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백신 기대감에 의해서 환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네요. 자, 외환브리핑을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월가는 지금 코로나 통제 불능해도 미국 증시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월가가 예전에는 블루웨이브라 그래가지고 그 상원 그 다음에 어디냐 대통령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 강력한 돈을 강력하게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블루웨이브를 예상하면서 올렸어요. 근데 실제로 투표를 까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바이든이 이제 이기긴 이겼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이겼죠. 그러면 예전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뭐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뭐 반기를 들면서 뭐 마치 주가가 떨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오히려 공화당은 상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는 게 낫대요. 그냥 상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하는 데는 그게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업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재를 가할 그런 당이기 때문에 차라리 상원이 그걸 제재를 해줘야 오히려 주식이 오른다. 그래서 상원이 이겼다고 해서 주식이 더 오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현재 대통령이 대선 승복을 안 하고 있나요? 그 사이에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대선 승복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선거 결과가 뒤집어져도 그래도 주식은 그래도 갈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친기업적이니까 미국 증시는 간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예측은 의미가 없고요. 이게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확실한 거는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도 다시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고 통제 불능 상태에 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백신이 개발이 돼가지고 백신을 맞히긴 하겠지만 백신을 이제 실제로 오늘 개발한다고 내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접종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겨우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 경기는 점점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동네 가게 가보면 다 문 닫고 있죠. 예. 유흥가가 아니라 식당들도 문을 닫고 가게들도 판매점도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과 아파트만 오르고 있죠. 예. 전셋값도 오르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왠지 현금 그대로 들고 있으면 거지가 되는 기분이어서 뭔가에 막 돈을 들고 나서는데 내가 사면 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굿모닝 증시를 잠깐 보시면요. 보시면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코로나 급증은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급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비교적 엄청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K방역 다른 데보다 좀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특수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더 커져버리면 이제 걔네들도 뭐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 또 뭐 마스크나 팔아야지 뭐.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백신도 뭐 잘해봐야 하반기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 위축, 그죠?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에 의한 경기 위축을 애써 모른 척 했었다가, 이제 백신도 개발됐고 하니까, 실은 나 그때 되게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결과가 굉장히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시험 못 본 거 숨기고 있다가, 분위기 좋으니까, 실은 나 저번에 30점 맞았어. 라고 내미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11월 달에만 10%가량 올라갔는데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뭐 우리나라 증시가 안전자산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보다는 코로나를 잘 통제를 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환율 하락이, 그죠? 달러가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돈이 모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이게 원인이었는데, 만약에, 너무 내려가 버리면 또 수출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요. 왜냐면 달러로 결제받은 걸 우리나라도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이 정말 괜찮아요. 백신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사람들이 코로나 다 나아버려. 그러면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의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다. 예, 그죠?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잘 버티는 한국이 코로나가 좋아지면, 코로나로서 전 세계가 좀 나아지면 더 막 꽃을 피울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프리미엄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다. 한국 너 뭐 코로나만 아니면 뭐 그냥 다시 예전의 쩌리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 말이 길었는데 인기 검색 종목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HMM, 신풍제약, 시젠, 박셀바이오, 삼성전자, 우선조,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이고요. 자, 오늘은 3위와 4위에 오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드디어 인수자를 정한 것 같습니다. 예. HDC 산업개발에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인수가 이제 뭐 물거품이 됐는데요. 결국은 자, 산업은행이 한진칼에다가 돈을 8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이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를 인수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게 추진된다고 오늘 속보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났죠. 보시면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빅딜 추진을 하는데 이제 산업은행 장관들이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이제 뭡니까? 그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한진칼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한진칼이 이제 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죠. 돈을 집어넣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8천억 원을 집어넣었다고 하죠. 이 8천억 원 중에서 5천억 원은 유상증자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상증자가 돼서 5천억 원이 들어가면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지분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지분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 현재 한진그룹은 아직 후계 구도가 확실히 정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한진그룹에는 1번 좀 두꺼운 걸로 장남이 있고요. 2번 삼자연합이 있습니다. 삼자연합은 장남을 제외한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았죠. 여기는 이제 뭐 저번에 조연아 씨도 있고, 그 다음에 강성부 펀드도 있고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 한진칼의 주주 지분으로는 이쪽이 더 많아요. 오히려 여기가 41%, 여기가 46%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진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게끔 하면서 산업은행이 5천억 원이 들어와요. 5천억이 유상증자가 되면 이 5천억의 자본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이 늘어나면서 이 돈으로 너네 아시아나 인수를 해 라고 하면 이 지분이 희석이 됩니다. 41%, 46%였는데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 5천억 원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진그룹을 전체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삼자연합 측에서는 이거 장남한테 5천억 몰아주는 5천억을 장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장남의 우호 지분이 되는 겁니다. 예, 삼자연합 측에서는 너네 산업은행 너네 장남 편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삼자연합 측에서는 반대할 거가 분명하죠. 그래서 내용들을 좀 흥미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다음에 또 여기 한진칼 삼자연합의 반격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한진칼은 아시아나 항공 같은 거 인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인수할 때가 아니라 한진 택배를 분사할 시기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택배 회사를 분사하는 것이 뭐 한진 그룹에 도움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인수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을. 지금 그것도 최대 지분 46%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진칸 삼자연합 측의 한진칸 지분율은 46.71%. 조원태 여기가 장남입니다. 조원태보다 더 많아요. 지분이 많은데 더 지분율이 많은 애들이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아시아나의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나 인수할 때가 아니라 한진 택배를 분사할 때라고 지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나왔죠. 아까 뭐 8천억 원이나 나왔는데 여기 1조 원이라 그랬네요.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백기사를 자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증자에 참여하겠다. 그럼 본인들이 참여를 하면 본인들이 1조 원 모아서 들어오면 한진그룹은 또 이제 조원태가 아니라 삼자연합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건데 지금 이 한진그룹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 가지고 또 싸움이 번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 이제 투자자나 혹은 사용자 입장,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제일 걱정이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의 회사가 되면 비행기 값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한 번도 못 타봤는데요. 저는 그냥 조그만 LCC 항공사들만 타봤습니다만은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자, 운임 인상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국토부가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말했잖아요. 정부가 말한 거는 믿어야죠.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이 과연 한진칼로 대한항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인기 검색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